오늘 테헤란에서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그의 가족, 그리고 여러 고위 관리들의 제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이란의 지도자 86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토요일 아침 테헤란에 있는 그의 거주지에 대한 미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 이후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이스라엘 군용기가 테헤란의 정부 단지에 30발의 폭탄을 투하해 이란의 최고 지도자와 그의 가족 몇 명, 그리고 수십 명의 이란 고위 군사 및 정치 관리들이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란에서는 이미 임시 최고 지도자와 새로운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고통 속에서 주변 모든 이웃 국가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 시도했고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도 공격했습니다. 요르단, 이라크, 바레인, 카타르에 대한 공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만에서 출항한 유조선을 또 납포했습니다. 오만은 유일하게 미국의 이란 공격을 중동 지역에서 비난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의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꼭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채널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란의 지도자인 86세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테헤란에서 토요일 아침에 아르그, 사르, 그리고 여기서 이란 진행자가 종이에서 읽은 그에게 제공된 정보를 인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평생을 끊임없고 지치지 않는 투쟁 끝에 후세인의 정신을 지닌 채 고귀하고 천상의 영혼을 가진 이슬람처럼 흔들림 없는 존재입니다. 자비롭고 친절하며 결단력 있는 아버지, 지도자이자 이맘, 무슬림들의 지도자이신 아야톨라 사이드 알리 호세이니 하메네이 각하, 이슬람 공화국의 신성한 터전의 위대함을 확립하는 길에서 이란은 순수하고 달콤한 순교의 잔을 마시고 높은 천상의 왕국과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자신도 거의 눈물에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란 거리에서는 하메네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친정부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 이미 40일간의 애도 기간이 선포되었고 복수의 깃발이 모스크 위에 개양되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전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에서는 공식적으로 하메네이의 딸, 손자, 며느리, 사위도 공격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아야톨라 정권 지지자들은 이런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모두 거짓말이며 하메네이가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서기 알리 라리자니는 이란의 임시지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파괴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분리주의 단체들이 국내에서 어떤 행동을 시도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비서관은 주빌리에서 단일레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영 텔레비전은 지금 수만 명의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인이 된 최고 지도자를 추모하기 위해 모이는 곳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사원과 모스크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죽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인용하여 이란 주민들이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에 거리에 나와 축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외에도 어제 이스라엘 미국의 아침 공습으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 무함마드 파크푸르, 이란군 총참모장 압드 아라임 무사비, 최고 지도자 고문 알리 샤마니, 이란 국방장관 아지즈 나시르자데 등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중요하지 않은 직책의 여러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란 헌법 111조에 따르면 이제 나라를 대통령, 사법부 수장, 그리고 이슬람 법학자 중 한 명인 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삼두 정치가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임시로 이란 최고 지도자 대행을 맡게 된 사람은 67세의 알리 리자 아라피입니다. 그는 영향력 있는 시아파 종교 지도자로 여겨지며 암살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라피는 88명의 다른 성직자들로 구성된 회의가 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최고 지도자 직을 맡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새로운 수장을 선출했습니다. 그 자리는 아흐마드 바이디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소식통은 이스라엘 군용기가 테헤란의 정부 단지에 30발의 폭탄을 투하했으며 그 결과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그의 가족 몇 명, 그리고 수십 명의 이란 고위 군사 및 정치 관료들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중앙정보국의 정보 덕분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수개월 동안 정보당국은 하메네이의 이동을 추적했고 2월 28일 아침에는 이란 최고 지도부가 30발의 폭탄이 떨어진 바로 그 지점에서 회의를 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정보당국은 아야톨라의 위치가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확인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공격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보기관은 한 곳만을 확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대통령, 최고 지도자, 그리고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실에서 동시에 진행된 3번의 회의를 확인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처음에 미국인들은 반드시 밤에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정보기관의 정보를 수정한 뒤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립시다. 제 생각에는 이란의 수뇌부를 제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역사적인 사건으로 불립니다. 하메네이와 주요 지휘관들의 성공적인 제거는 이란의 안보 체계가 비효율적임을 최종적으로 입증하는 시험이 되었고 이는 정권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격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테헤란까지 1시간 넘게 날아가고 미사일은 수십 분이 걸리며 레이더는 분명히 켜져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즉, 아마도 모두에게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념적인 선별 과정이 죽음을 용맹으로 여기는 지휘관들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죄송하지만 지적 무능력의 단순한 표출일 뿐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최소 2달 동안 이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약 200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이란 전역의 거의 500개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공중작전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에서요. 도널드 트럼프는 협상 실패 보고를 받은 후 작전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전쟁이 시작되기 하루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테헤란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거나 미사일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미국 시설에 대한 공격을 직접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감행되었습니다. 정부 시스템과 기관들이 해킹당했습니다. 이르나 통신입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기도 앱을 통해 이슬람 혁명 수비대 군인들의 휴대폰으로 탈영을 촉구하는 메시지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일요일 오후에 이스라엘은 이슬람 공화국 최고 지도자의 사망 이후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보안군이 절망 속에서 필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일요일에 두바이와 카타르의 수도도에서 여러 차례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 인접 국가들의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 폭발과 텅 빈 거리의 영상은 아마도 이미 모든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을 것입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 이스라엘 전역에 여러 차례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고 텔아비브에서는 연속적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덧붙이자면 알리 하무네이와 다른 이란 지도자들의 사망이 이 나라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성직자 통치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란 군대는 곧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보복 공격할 것입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일요일에 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첫 번째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미군 기지, 이스라엘의 도시들, 그리고 워싱턴과 동맹을 맺고 있는 아랍 국가들을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토요일에 테헤란은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이로 인해 원유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부 유조선은 여전히 통과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페크 그룹의 주요 산유국 대표들은 오늘 회동할 예정이며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폭의 원유 생산 증대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석유회사, 무역상, 그리고 유조선 소유주들이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나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멤버십으로 채널을 지원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챙기시고 안녕히 계세요.